안녕하세요. 신쌤 클래스의 신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조금씩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미취학 아동하고 초등 1학년 독서 동기 또는 독서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미취학 아동들 독서 지도할 때 재밌기도 한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느끼는 어려움들을 동일하게 학부모님들도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중간 또 생각나는 것들 방송을 찍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 1학년 독서지도 어떻게 해야 되냐는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독서 교사만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지도, 청소년 활동을 하면서 독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 그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 1학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은 정말 7살 때부터 시작한 친구들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7살 때부터 했던 친구들에게 남다른 애정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성장을 제가 봤고 그들의 성장과 동시에 저도 같이 성장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그들을 바라볼 때 따뜻함이 있고 애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독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고학년으로 넘어가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저와 같은 고민, 저와 같은 어떤 에피소드를 가지신 학부모님들이 이 시간 함께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짧게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은요, 절대적으로 책 읽기가 놀이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그런 강박이 좀 있으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정말 책을 잘 읽었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 아이가 정말 책을 잘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 안에는요,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아이들 그 독서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독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습관이 되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 그리고 그렇다면 미취학 아동 때에는 책 읽기가 놀이가 되어야 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아이가 책 읽기를 놀이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정말 깊게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제 미취학 아동 수업을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제가 기대하는 거는 선생님 수업 너무 재밌어. 다음이 기대돼.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실패하면 아이를 2번 만나고 3번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미취학 아동이라 할지라도 한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글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좀 더 그림으로 다가가고 더 놀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보다 조금 더 놀이 수업을 잘하신 선생님과 함께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저하고 합류하게 되고 아마 이런 순서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미취학 아동의 책 읽기는 놀이 활동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놀 수 있을까? 책을 가지고. 그래서 왜 글을 잘 몰라서 글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책을 읽으라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절대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처음 책을 전집으로 받고 느꼈었던 그 느낌을 회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머님들 중에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너무 설레었던 날이 집에 책이 전집으로 박스채 왔던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집 거실에 3박스가 딱딱딱 들어오는 거예요. 세계 명작 동화, 전래동화, 그다음에 백과사전 요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세계 명작 동화예요. 어 우리 전래동화는 조금 그림이 한복 입고 있고 이러니까 좀 흥미가 덜해 가지고 공주님 나오는 저도 역시 이제 그때가 5-6살 때였을 거니까 화려한 공주님이 나오는 그런 동화책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어떤 건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오돌도돌하고요. 금박이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것은 손에 막 금박이 묻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나는 그 뭐라 그러죠? 책에서 나는 책 냄새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 프린트 돼 가지고 왔을 때 약간 책이 도톰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글씨는 모르는데 그림만 보고 제가 지어서 읽는 거예요. 그 경험이 저에게 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글씨가 없는 책을 아이들에게 이어서 읽기를 시켜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집에서 어머님하고 둘이 하셔야 되거나 동생이나 언니하고 같이 하게 되면 정말 좋죠. 그래서 첫 장부터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아이하고. 이게 무슨 내용일까? 왜냐면 그냥 앞장부터 무작정 시작하면 스토리 전개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장부터 이게 무슨 내용일지 한번 쫙 같이 봐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읽을 건데 누가 먼저 할까? 아이에게 선택권 줘요. 그럼 아이가 찝어주거든요. 저도 역시 제가 수업하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언제쯤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 세 번째로 하세요. 선생님 네 번째로 하세요. 이렇게 아이가 정해주거든요. 알았어. 그러면 내가 나중에 할게. 그럼 너희들이 먼저 시작해 볼래?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진지해요. 대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어서 읽고 나서 그러면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발표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이어서 읽기가 그냥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의도하는 책의 결론이 안 나왔다고 해서 아이를 나무라시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놀이가 되지 않아요. 막 웃으시고,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너무 재미있다. 박수 같이 치자.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그림만 보고 자기의 생각을 상상하기 시작해요. 이런 내용일 수도 있겠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주인공을 나쁘게 설정했다면 나쁘게 설정한 이유가 있겠죠. 물어봐야 돼요. 어, 우리 길동이가 이 주인공을 이렇게 묘사를 한 이유가 뭐야? 화가 났다고 얘기했는데 화가 난 이유가 뭔 것 같아? 그럼 아이가 그 이야기 속에서 근거를 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물에 대한 분석도 되고 사건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또 추가적인 이런 사건도 있을 것 같아 아이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5분 이내가 돼요. 그래서 독서 수업 저도 초등 저학년이나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 30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이야기하는 것도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긴 시간 아이에게 책에 집중하게 하는 것은 아이의 성장 발달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야기 가지고 또는 주인공 가지고 이야기하시되 그것이 너무 길어지면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책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의태어가 나오면 그 의태어를 흉내내보게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해요. 이제 2학년을 넘어가면 잘 안 해요. 근데 1학년까지는 의태어, 엉금엉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엉금엉금 하는 것을 아이가 흉내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까르르 웃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하고 어떤 아이는 벽을 막 이렇게 기어가는 그런 모습을 흉내내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디에 활용되냐면요. 글쓰기. 일기 쓰기 할 때 아이들이 그 의태어와 의성어를 가져다 쓰면 글이 재밌어진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의태어가 나오거나 의성어가 나왔을 때, 자, 우리 호랑이가 어떻게 울지? 그럼 어떤 아이가 어흥 하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엉 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누가 정답이 없어요. 같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 선생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잘할지 몰랐어. 또는 엄마는 네가 이렇게 이 흉내를 잘 낼지 몰랐어. 주인공이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 주인공처럼 한번 춤을 춰볼까? 하면 아이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주인공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의태어를 왜 이런 의태어를 썼을까도 물어볼 수가 있겠지만 우선 의태어를 설명하는 거 또는 어떤 형태 보슬보슬 눈이 내려요. 보슬보슬 말고 다른 표현은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거기에 맞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의태어를 하나 하고 나면 우리가 의태어로 쓸 수 있는 다른 것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 있다고 하고 열심히 참여하면 박수 쳐주시고요. 나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아이는 책 읽으면 보상이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엄마가 너무 기뻐하시는구나를 알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요. 주인공의 표정 그리기에 제가
얼굴형을 좀 그려놨는데요. 어떤 책 중에는요, 눈, 코, 입이 빠진 책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책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읽고 나서 또는 엄마가 읽어주실 수 있죠.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 글을 모른다고 하면 어머니께서 실감나게 책을 읽어주실 수 있어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저는 이렇게 얼굴 형태를 그려줘요. 얼굴형은 아이들이 아직 손에 힘이 없어서 잘 그리지 못하거든요. 그럼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인공 표정 한번 그려볼까? 주인공이 2명의 그 등장인물이 나온다면 2명을 그려주셔도 되게 좋겠죠. 2명의 관계가 설정돼 있다면. 그러면 그리고요. 머리카락도 한번 그려볼까? 하고 그려요. 그런데 엄마 너무 궁금하다. 주인공 이렇게 그린 이유가 뭐야?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했어? 라는 질문은 반드시 들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런 예가 있어요. 7살 수업 들어왔는데 선생님 저 그림 그리기 싫어요.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림 그리기 싫구나.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얘가 그림을 아직 그려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다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잠깐만요. 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눈을 점을 딱딱 찍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보기에 그건 아닌 거예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그리면 어때요? 와, 너무 잘 그렸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어, 점점 잘하네. 근데요, 놀라운 일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됐거든요. 그림 너무 잘 그려요. 우리 정형화되게 그림 그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아이가 막 본인이 창작적으로 그리기 시작을 하더니요. 이제 주인공의 눈, 코, 입이 있는 걸 보면서 그 눈, 코, 입을 따라 그리더니요. 그다음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응용해서 잘 그리게 돼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얘가 너무 잘 그리니까 미술학원을 연결해 주셨는데 그 이유도 엄마, 저 이제 미술학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등 1학년 미술학원 보내셔서 점점 아이의 그 그림 그리기가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스케치북이든 아니면 전 시간에 얘기했던 전지든지 아이들이 무조건 끄적일 수 있는 거. 왜냐면 벽에다 하면 혼나잖아요. 혼나면 다시 하고 싶게 되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뭘 했는데 막 시작했는데 혼난 적이 있어요. 그 일을 저는 다시 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이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제지를 받았을 때, 아, 내가 뭔가를 시도해서 틀리면 혼이 나는구나. 초등학교 가서 발표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발표하기 시작한 건 학부 때부터예요. 깨우침이 있고 나서. 절대 아이들이 뭔가 시도를 했을 때 지켜봐 주셔야 돼요. 제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새 집에다가 마커펜 칠하면 화가 나죠. 제재하셔야죠. 손을 얼른 잡아주셔야죠. 자, 우리 손잡고 안 돼! 이게 아니라 자, 손잡고 자, 우리 이제 스케치북으로 가는 거야. 하고 스케치북에 그리게 하시고 여기다 그리면 엄마가 이거 원상태로 복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엄마 마음 이해할 수 있지? 아이 이해해요. 아, 그래. 우리 그림은 스케치북 또는 전지에 그리기로 약속하자. 약속. 역시 넌 잘할 줄 알았어. 이런 칭찬이 우리 미취학 아동 또는 1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표정 그리기 굉장히 재밌고요. 아이들 그리면서 엄청 웃어요.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